오랜만에 집을 정리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부모님이 살던 이 집의 시간은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그릇들을 꺼내며 나는 잊고 있던 시간의 흔적들과 마주했다. 그러다 부엌 찬장 가장 높은 칸에 손을 뻗었을 때였다. 손끝에 낯선 감촉이 닿았다. 먼지 쌓인 다른 물건들 틈에 끼어있던 아주 작고 오래된 플라스틱 약통 하나. 조심스럽게 꺼내자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뚜껑이 툭 하고 갈라지며 작은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하얗던 플라스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겉에 붙어있던 라벨의 글씨는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멈춰섰다. 통 안에는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한 조각의 약솜이 들어있었다. 바래고 딱딱해졌지만 그 위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냄새는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압축해 놓은 듯 진했다. 숨을 깊게 들이켰다. 코끝을 스치는 싸한 소독약 냄새. 하지만 그 끝에 묘하게 섞여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기. 의외로 익숙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드는 애틋한 향. 이건 분명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냄새였다. 어릴 적 지독한 감기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 무릎에 고개를 묻고 누웠을 때 코끝을 간지리던 바로 그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약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손뭉치와 함께 꾹꾹 눌려 압축된 시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언제나처럼 엄마가 계셨다.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향기 하나가 잊고 있던 세상의 문을 통째로 열어젖히다니. 하나의 냄새만으로 눈물 나게 그리운 시절로 단숨에 나를 데려가 버리다니.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현실의 먼지 쌓인 부엌은 희미해지고 아주 오래된 겨울, 창밖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의 풍경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엄마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던 냄새. 나는 다시 8살 그 겨울의 아이가 되었다. 방 안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고 창문에 낀 성에 위로 누군가 그려놓은 낙서가 희미했다. 나는 머리끝까지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다. 목은 칼날을 삼킨 것처럼 따가웠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몸을 뒤척일 힘조차 없었다. 식은 땀으로 축축해진 등이 이불에 닿는 느낌이 싫어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였다. 삐걱 하고 조용히 방문이 열렸다. 엄마였다. 엄마의 손에는 붉은색 뚜껑의 작은 약병 하나와 보송보송한 약솜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걸터 앉아 차가워진 내 손을 먼저 꼭 잡아주셨다. 그리고는 익숙하고도 능숙한 동작으로 약솜에 투명한 약을 조심스럽게 적셨다. 싸 마이너스하고 퍼지는 약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싫어 코를 찡그렸지만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괜찮다, 우리 아들. 금방 시원해질 거야. 엄마는 약솜을 든 손으로 불덩이 같던 내 이마와 땀으로 축축한 목덜미와 답답하게 들썩이던 가슴팍을 천천히 닦아주셨다. 엄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는데 약솜이 닿는 피부는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 차가움과 따뜻함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각 속에서 나는 기적처럼 편안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약의 효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손길이 가진 마법이었다. 엄마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던 그 냄새는 단지 약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고,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라는 든든한 위로였으며, 아프지 마라, 내 새끼라고 말하는 애끓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엄마의 약솜은 만병통치약이었다. 여름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다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를 때도, 화단에 핀 꽃향기를 맡다가 벌에 쏘여 손이 퉁퉁 부었을 때도, 저녁을 급하게 먹다 체해서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릴 때도 엄마는 언제나 약국보다 먼저 찬장 구석에 숨겨둔 그 약통을 꺼내셨다. 작은 솜조각 하나에 약을 묻혀 아픈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다. 나는 그 시절의 엄마가 의사보다 위대하다고 믿었다. 병원 안 가도 된다는 엄마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처방전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주었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것은 약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낫게 한 것은 이 약솜에 묻은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던 엄마의 주름진 손, 나를 바라보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내 곁을 지키던 엄마의 시간이었다. 3.
아플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아팠던 모든 날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던 모든 밤에, 악몽을 꾸다 식은땀으로 베개를 적시며 깨어난 모든 새벽에, 온 가족이 깊이 잠든 한밤중 나의 작은 뒤척임과 희미한 신음소리에도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말없이 일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찬장으로 향하셨다. 삐걱이는 마룻바닥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손이 잘 닿지 않는 찬장 구석에서 약병과 솜을 조심스럽게 꺼내 오셨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약솜 하나, 그 약병 하나가 우리 집 빠듯한 살림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엄마는 당신의 옷 한 벌 사는 것은 망설이면서도 자식들을 위한 양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항상 준비해 두셨다. 새벽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돌아와 피곤해 지쳐 잠시 허리를 붙이려다 가도 누구 하나 기침 소리라도 내면 벌떡 일어나 달려오시던 분이었다. 손에 묻은 흙이나 밀가루를 황급히 앞치마에 닦아내고 서둘러 내 이마에 손을 얹어보셨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어디가 아프니? 괜찮아? 엄마의 그 말은 그 자체가 치료였다. 나는 아픈 와중에도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셨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는 약솜으로 내 몸을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입에 대어주고 내가 다시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셨다. 그 밤 나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엄마에게서 나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았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비누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흙 냄새. 그 모든 냄새의 끝에 서늘한 약 냄새가 더해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누워 있다고 느꼈다. 엄마는 그렇게 말없이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내 모든 아픔의 순간을 온몸으로 함께 견뎌주셨다. 4. 혼자가 된 뒤 처음 아팠던 날. 시간은 흘러 나는 20살이 되었다. 대학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 도시의 작고 허름한 자취방에서 혼자의 삶을 시작했다. 자유라는 해방감도 잠시, 나는 곧 혹독한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나는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고 뼈마디를 누군가 망치로 때리는 듯한 통증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배는 고팠지만 라면 하나 끓일 힘도 없었고 천장은 끝없이 빙글빙글 돌았다. 열에 들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문득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엄마라면 지금쯤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셨을 텐데, 그 약솜에 약을 묻혀서 말없이 내 목덜미를 닦아주셨을 텐데. 하지만 텅 빈 방 안에는 냉기만이 가득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약솜을 들고 나타나줄 엄마도 없었다. 나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약국까지 걸어갔다. 눈발이 흩날리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약사는 내 증상을 기계적으로 묻고는 몇 가지 알약이 든 약봉투를 건넸다. 그걸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국 길가에 쭈그려 앉아 울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약국에서 받아온 그 약에는 아무런 냄새가 없었다. 엄마의 손길도 없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나를 지켜보던 온기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화학물질일 뿐이었다. 그것을 삼키고 이불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무치게 외로웠다. 아픈 몸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오로지 엄마의 손길을 상상했다. 내 이마에 닿던 그 손의 촉감, 그 손의 온도, 그리고 코끝을 맴돌던 그 약솜 냄새.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기억이었는지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의 사랑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겨울 늘 강철 같았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예전 같지 않게 힘이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도 그리고 우리도 모두 알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5. 냄새로 남은 사랑, 내 안의 엄마. 몇 해가 더 흐르고 엄마는 그 약솜 냄새처럼 아주 희미하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손때 묻은 낡은 앞치마, 실밥이 풀린 낡은 바느질 바구니, 달아빠진 고무장갑. 엄마의 모든 물건에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정리를 위해 열었던 찬장 구석에서 나는 그 낡은 약통을 다시 만났다. 내가 어릴 적 보았던 바로 그 약통. 먼지 속에 파묻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흔적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 세월에 바싹 말라버린 약솜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코끝에 대어보았다. 냄새는 거의 다 날아가 버렸지만 아주 희미하게 깊숙한 곳에 그 향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찰나의 향기 속에서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보았다. 열에 들떠 칭얼대던 어린 나의 모습, 그런 나를 밤새 지켜보던 젊은 날의 엄마, 약솜을 들고 내게 다가오던 따뜻한 손길, 괜찮다고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 엄마의 손, 엄마의 말, 엄마의 시간, 엄마의 삶 전체가 이 작은 손뭉치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나는 실감했다. 엄마가 정말로 이제 내 곁에 없다는 그 막막한 사실을. 나는 그 약솜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람은 냄새로 기억을 저장한다고 했던가. 나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냄새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이의 엄마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 늦은 밤 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겁다. 작은 몸으로 색색거리며 힘겹게 숨을 내쉬는 아이를 보며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다. 나는 허둥지둥 약을 찾는다. 해열제를 꺼내고 물수건을 적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랍을 열어 약솜 한 뭉치를 꺼내고 있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약솜으로 아이의 작은 이마와 목덜미를 조심스럽게 닦아준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내 손등에 닿는다. 나는 나지막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인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나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내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는 내 손 위로 수십 년 전 나를 돌보던 엄마의 손이 겹쳐 보였다. 내 목소리 속에서 나를 안심시키던 엄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이제야 알겠다. 찬장 속 그 누렇게 바랜 약솜에 담겨있던 것은 단순한 약이나 냄새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자식을 향한 애끓는 걱정이었고 잠 못 이루고 지새우던 수많은 밤의 기도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사랑은 그렇게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물건에 깃들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이었다.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것은 낡은 약솜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 그 자체였다. 찬장 속 낡은 약통에서 시작된 엄마의 냄새는 이제 내 손끝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희미하게 풍겨오는 이 약 냄새 속에서 나는 영원히 내 곁에 살아 숨쉬는 엄마를 느낀다. 엄마는 그렇게 냄새가 되어 내 안에, 내 삶 속에 영원히 머무신다.